원소의 개수, 집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원소의 개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가 있고 얘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으면 3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뭐 여기 A개에는 A개가 있고 B라는 경우에는 뭐 B라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교집합의 경우의 수 때문에 이제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합했을 때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기억해주면 좋은 이름 하나가 배우지는 않지만 포함 배제 원리라는 게 있어요. 포함 배제 원리는 더하고 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넣고 빼는 원리. 알겠죠? 넣고 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넣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개고 여기가 7개예요. 근데 교집합의 개수가 한 4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사실 여기가 6개고 여기가 4개니까 여기가 3개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일일이 다 더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6, 4, 13개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항상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10개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7개를 더하면 17개가 되죠.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4개를 빼주면 13개가 나와라는 게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포함 배제 원리. 어렵지 않죠? 그럼 이 3개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3개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포함 배제 원리를 좀 기억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짜리, 그러니까 2개짜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포함 배제 원리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3개 정도부터는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포함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 A의 개수를 더하고 B의 개수를 더하고 C의 개수를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 교집합을 빼는 건데 2개짜리 교집합을 빼요. A와 B의 교집합이 가능하죠? A와 C의 교집합도 가능하죠? B와 C의 교집합도 가능해요. 뺐죠? 그럼 다시 넣는 거죠. 그럼 3개짜리는 넣어요. 3개의 교집합의 개수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4개짜리가 나오면 하나짜리 넣고 2개짜리 교집합은 다 빼고 3개짜리 교집합은 다 넣고 4개짜리 교집합은 다시 빼고 이렇게. 그래서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쉬워. 40분 수업했네. 자, 그렇죠.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는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증명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A의 수가 이렇게 있고 B의 개수가 이렇게 있고 C의 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 구역마다 이제 값을 하나씩 넣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 6, 7 이렇게 개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원소의 개수를 다 세려면 결국은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부터 2, 3에서 어디까지? 7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더해서 여기 개수만 개수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개수가 다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럴 때 A의 개수를 세면 1, 2, 3, 4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가 더해져요. 포함시키는 거죠. B의 개수는 누구냐면 2, 4, 5, 6이에요. 그래서 2, 4, 5, 6을 다 더해요. C의 개수는 3, 4, 6, 7이죠. 그래서 3, 4, 6, 7을 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인데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가 B와 여기가 A니까 2와 4네요. 그래서 2와 4를 배제, 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는 빼고 세 개짜리는 다 더해요. A와 C의 교집합은 A와 C의 교집합이니까 3, 4네요. 그러니까 3, 4를 빼려고 해요. B와 C의 교집합은 4, 6이죠. 4, 6을 뺍시다. 자, 그럼 여기서 1, 2, 3, 4, 2, 4, 5, 6, 3, 4, 5, 6, 7을 더했는데 그치? 여기 세 개를 더했다는 건 1, 2, 3, 4, 2, 4, 5, 6, 3, 4, 6, 7 그러니까 여러 번 더한 거죠. 여기서 2하고 4를 한번 빼봅시다. 2하고 4 빠지죠. 3하고 4 빼봅시다. 3하고 4 빠지죠. 4하고 6을 빼봅시다. 그럼 4 빠지고 6 빠지는 거네. 그럼 남는 게 뭐냐면 1, 2, 3, 5, 6, 7이죠. 그쵸? 1, 2, 3, 5, 6, 7. 누가 지금 못 셌어? 4를 못 셌죠. 근데 정확하게 4가 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4의 개수를 더해주면 여기 1, 2, 3, 4, 5, 6, 7을 다 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포함배제의 원리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더하고 빼는 원리예요. 그래서 두 개짜리에 대한 합집합의 개수는 하나짜리를 더하고 두 개짜리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 개짜리가 나오면 하나짜리는 다 더하고 두 개짜리 교집합은 다 빼고 세 개짜리 교집합은 다시 더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규칙을 생각하면 네 개짜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개짜리는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최대값을 구해라. 이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합집합의 최대값은 언제 나오느냐? 빼는 게 제일 적을 때죠. 그렇죠?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합집합의 최대값은? 만약에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고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라면 이 값이 제일 작으면 합집합의 개수가 제일 커지죠. 그죠? 그럼 언제가 되냐면 얘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A가 10개고 B가 7개고 이렇게 있으면 합집합하면 총 몇 개? 17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오느냐? 최소값은 얘가 제일 클 때야. 그럼 교집합이 제일 커지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개, 여기 7개지만 7개까지만 겹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작아지는 값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죠. A가 이렇게 10개인데 B가 7개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합치면 몇 개가 나와요? 10개죠. 10개.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고 3개짜리에서 최대 최소는 하나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2개는 고정시켜놓고 하나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도 이 2개짜리에서 나와요. 3개짜리에서 나오지는 잘 않아요. 3개짜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보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은 이렇게 각 구역마다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 알았죠? 각 구역,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각 구역마다 번호를 매겨서 이게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셀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셀 것이냐를 찾아주는 게 이렇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포함배제의 원리는 일단은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원소의 개수가 마지막 단원인데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집합을 주고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뭐 어떤 학교 학생 전체 학교 학생이 30명이 있는 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A 동아리의 학생이 있고 B 동아리의 학생이 있습니다. 겹쳐지는 학생이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예를 들어서 최대값은 전체 집합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전체 집합이 15개라면 17개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7명이 없는 거죠. 근데 17개가 나왔다는 건 이제 최대값은 전체 집합의 개수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서 최대값을 고려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파트가 시험대에 좀 자주 나와요. 3개짜리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3개짜리도 공식을 잘 기억해서 주어진 식의 정보가 누가 주어져 있는지를 잘 찾아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놓으세요. 써놓고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포함배제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더 나가겠지만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은 이제 명제예요. 명제. 이렇게 하면 집합이 끝나요. 연산을 선생님이 좀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데이터를 여기다 두고 갔더라고요. 명제가 오래 걸려요. 명제가 어렵냐고요? 명제 여러분이 다 쓰는 거예요. 집합도 사실은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기초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기초를 진짜로 다시 잡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학교부터 집합을 배웠어요. 간단한 명제하고 집합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수학의 가장 기본인 집합을 배우긴 했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과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온 거고,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에 1학기 과정은 안 하고 2학기 과정부터.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수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오면 수학 공통수학 2에서부터 수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수학이란 체계는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체계를 여러분이 수체계 배웠죠? 실수집합, 복소수 체계 배웠죠? 복소수 배웠죠?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죠, 그죠? 이게 다 사실은 집합이에요. 복소수 집합이 있었고 실수 집합이 있는 거고 허수 집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실수 집합에 실수 말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 집합에 정수 집합이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 집합이 있고, 정수 집합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의 집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합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집합은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수를 체계를 잡았어. 집합이라는 걸로 수의 체계를 잡았으면 그러면 뼈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 그 뼈대를 세우고 구조를 잡는 작업을 무엇으로 하냐면 바로 명제로 하는 거예요. 명제라는 건 수학에서 쓰는 언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제라는 단어도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거를 다시 기초부터 쌓는 건데, 쌓다 보니까 기초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기초에 탄탄하게 쌓다 보면 기초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명제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쭉 한번 기본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명제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수나 식을 얘기해요. 명확한 언어나 식. 수학적으로라고 얘기할까요? 수학에서 쓰니까 원래는 논리에서도 써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한다라고 있으면 단어를 써볼게요.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판단할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참이냐, true냐, false냐 이렇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 또는 식.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이죠. 우리가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쟤는 인간 같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이라는 어떤 규정하에서 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죠, 그죠?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생명체 안에 포함된 범주에 들어가 있어. 그건 판단할 수 있죠. 이런 문장을 쓰면 그건 참이에요. 선생님은 착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선생님을 다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이렇게 감정이나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단어로 쓰기 시작하면 그건 명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된다고 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지. 뭘 판단한다 그랬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고 무슨 명제가 있겠어?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헷갈려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다. 틀렸어요. 거짓도 명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가능하면 우린 그걸 명제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명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은 지금 왜 명제라는 걸 쓰고 있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만을 수학에서 구조로 세우겠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수학이 탄탄할까? 바로 명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명제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수학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집합이라는 게 어떻게 집합이 정의가 됐어요?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죠?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의 모임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쵸?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누구는 키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는 키가 안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규정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합도 이렇게 확실하게 모임을 정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임으로 잡기 시작해요. 수학의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집합을 어떤 식으로 잡아?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로 모임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위에 무엇을 쌓아? 그 위에 얘네들을 참과 거짓인 명제들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무슨 명제로 만들겠어요? 참인 명제로 만들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을 판단이 되면 얘는 빼고 참이 판단이 되면 얘는 넣고 해서 그 구조와 골격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집합과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명확하게 우리가 수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왜 논리를 배우고 체계를 배우고 아주 명확한 학문이냐, 답을 구하면 왜 그 답을 답이라고 인정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수학은 집합과 명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명제를 우리 이제 영어 소문자로 P, Q, 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명제라는 걸 정해놓고 우리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2는 홀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아니야? 거짓이. 명시죠? 명제죠? 왜? 거짓이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알겠어요? 거짓인 명제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명제라 그러고 뭐 P라는 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Q도 명제를 만들 수 있겠죠. 3은 홀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죠. 어떤 명제예요? 참인 명제예요.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얘는 참인 명제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이거 X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 거냐면 이런 걸 조건이라 해요. 조건이라 해요. 그래서 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 명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거 어떻게 X가 뭐냐면 1, 2, 3, 4 네, X는 훨씬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것도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요 문장 자체는 명제는 아니죠, 그죠? 요 문장에서 명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나쁜 구조는 아니라서 이걸 조건이라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조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X가 4면 어떻게 돼요? 참이에요? 이게 약수예요? 아니죠. 거짓인 명제죠, 그죠? 그래서 조건은 X의 값이 정해지면 참이거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아직 참거짓이 판단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명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값이 정해지면 명제가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조건이 필요한 아이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 조건 명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PX, QX 이런 식으로 조건이야 라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X가 4면 X는 6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인 명제가 돼요. 그럼 X가 1이면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죠? X가 2면 참인 명제가 되겠죠. X가 3이면 참인 명제가 되죠. X가 6이면 참인 명제가 되죠. 얘네들은 이 조건을 뭐로 만드는 아이들이야? 참이 되게 하는 아이들이지. 그런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네, 이런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 명제, 이 조건을 PX라고 해봅시다.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아요. 얘를 P라는 집합이고, 이 집합을 이 조건에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좀 과장되게 해서 진리 집합이라 그래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진리 집합이라 그래요. 진리 집합은 뭐다? 조건을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뭘 가져올 수 있냐면,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아직 명제는 아닌데 얘를 참이 되게 하는 모양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진리집합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얘를 항상 뭐가 되게 해? 참이 되게 해요. 그럼 그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는 항상 얘를 뭘 만들겠어? 여기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얘는 다 얘를 뭐로 만든다 그랬어? 명제로 만드는데 어떤 명제로 만들어? 참인 명제로 만들죠. 그럼 거기 들어가지 않는 원소들은 다 뭘 만들겠어? 거짓인 명제를 만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 외에는 얘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딱 생겼을 때, 야, 나는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어. 아, 너는 진리집합이야.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애들은 다 뭐야? 거짓으로 만드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명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명제가 된 거는 아니죠. 그죠? 조건은 아직 명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건데 이제 이 조건을 뭐로 바꾸고 싶으냐면 바로 명제로 바꾸고 싶어요. 조건을 명제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px라는 조건이 x는 뭐라고 할까?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고. 참인 명제가 있고요. 거짓인 명제 좀 알고. 아까 네가 질문을 했거든. x는 1, 2, 3, 4야. qx라는 명제를 만들자. x는 홀수야.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px. PX는 맞아요. 명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x는 1, 2, 3, 4다 하면 x가 5를 집어넣으면 거짓이죠. 다 집어넣는 여기 x가 1, 2, 3, 4라고 하는 건 x는 1, 2, 3, 4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x가 1, 2, 3, 4 중에 하나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x에다 5 집어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5는 1, 2, 3, 4 중에 하나예요? 하나이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이것도 조건이죠. 아직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거 x가 홀수야? 참이야 거짓이야? X가 아니고 참이야 거짓이야? 뭐냐 둘 다 같이 둘 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선생님 난 지금 둘 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GX는 뭐지? 얘도 명제가 아니 아니고 얘도 명제가 아니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예요. 근데 조건이 거짓이었나요? 상관없죠. 조건이 거짓이면 명제가 되는데 그럼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참인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조건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명제라고 하는 순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둘 다 조건은 조건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문장을 만들겠다는 거야.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라고 불러요.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럴까? 가정과 결론이라고 불러요. 결과인가?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가정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참이어야 돼. 이렇게 가정을 한다. 자, 그럼 px이면 qx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이 누가 되는 거야? 1, 2, 3, 4가 되는 거죠. 얘의 진리집합은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뭐로 만들었으니까? 참이 되게 만들었어. 그럼 x가 1, 2, 3, 4면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 2, 3, 4는 홀수야? 홀수야 아니야? 홀수가 있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죠? 그럼 거짓인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알았어요? 이 전체가 1, 2, 3, 4 전체가 홀수이다에 만족하냐 이거죠. 얘가 참이면 너도 참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러니까 명제가 돼.
거짓이잖아. 1, 2, 3, 4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2가 홀수야? x가 훨씬 거는 x가 왜 홀수야? x는 1, 2, 3, 4 중 하나. 이게 먼저 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다시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냥 조건은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얘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조건이에요.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x는 홀수이다 그랬으니까 모르지. x가 홀수인지 아닌지 너희가 x가 누군데? 모르잖아, 그지?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럼 x가 홀수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누가 있겠어? 1, 3, 5, 7, 9 계속 나가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죠? 진리집합은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얘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명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x값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두 문장을 이어버리는 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명제라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명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왜? 앞에 문장을 뭐라고 불러? 가정이라고 부른다. 뒤에 문장을 뭐라고 불러? 결론이라고 부른다. 이 가정일 때 이 결론이 일어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정이 근데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아니죠. 1, 2, 3, 4죠. 아 P는 그러니까 중 하나라고 X는 여기 들어가는 X는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썼으니까 또 이렇게 써야 돼. 됐어요? 이렇게 써요. 사실 근데 이게 그 성립을 돼 x는 홀수 있다라는 게 홀수라는 것이 있을 때는 숫자가 숫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여야죠. 근데 1, 2, 3, 4가 숫자로 볼 수 있어요. 1, 2, 3, 4는 숫자가 아니면 뭔가 1, 2, 3, 4는 뭐라 하지? 그냥 숫자이긴 한데 이게 뭐 홀수 짝수 그런 걸 거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 1, 2, 3, 4가 숫자 수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1이거나 2 이렇게 하면 1, 2, 3, 4 4개를 통틀어서 네가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였잖아. x가 1, 2, 3, 4면 x는 홀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때 물어본 거는 그 중에 한 개였을 때. 그러니까 네가 질문한 걸로 지금 선생님이 문장을 만든 거야. 네가 질문한 걸로 문장을 만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질문한 문장에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준 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해봅시다. x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조건이에요. 몰라요. 알겠어요? 다시 문장을 바꿀게요. 쉽게 바꿀게. 선생님이 문장을 조금 어렵게 만든 이유는 예모가 아까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준 거야. 근데 네가 그게 도리어 이해가 안 되면 너한테 맞춰서 문장을 다시 만들어줘. 좀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다르게 하지 말고 네.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 자꾸 아닌 경우를 찾다 보면 그러면 얘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 그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x는 3이다. 3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그럴 때 얘는 조건이야. 그럼 얘의 진리 집합은 누구야? 3이죠. Q라는 조건이 있어요. x는 홀수이다. 3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은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은 둘 다 명제는 아니다. 아니에요. 조건은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x의 값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 P이면 Q이다. 그럴 때 앞에 문장은 뭐라고? 가정이라고 부른다. 뒤에 문장은 뭐라고? 결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반드시 앞에 문장 가정은 뭐로 봐야 된다? 참으로 봐야 돼. 아, 이걸 참이 되게 하는 문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가정을 세운 거예요. 앞에 문장은 뭐다? 참이야. 얘는 거짓을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X의 원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P의 원소는 누가 되는 거예요? P이면 얘가 참이 되는 순간 P라는 원소는 바로 진리집합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예요. 즉 X는 지금 누가 됐어? 3이 된 거예요. 그럴 때 X가 3으로 결정됐을 때 얘가 참으로 하는 X가 됐을 때 그 X가 Q를 참이 되게 해, 거짓이 되게 해? 참이 되게 하죠. 참이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가 1, 2, 3, 4 이렇게 PX라는 집합을 X는 1, 2, 3, 4라고 얘기를 하면 X는 1, 2, 3, 4 중에 독분점 될 수 있죠. 5도 될 수 근데 있죠. 그러면 거짓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직 명제가 아닌 거야. 근데 이 문장이 여기 쓰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여야 돼? 참이어야 되잖아. 저희 X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인 거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인데 네 가지가 다 되어야 돼. 한 번씩은 다 되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선이 이사가 때문에 저기서 거짓되지. 다 되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X는 4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러면 좀 문장이 좀 명확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X는 누구야? 그거는 참일 때 1, 2, 3, 4가 되는 거지. 근데 참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드디어 누가 됐어? 1, 2, 3, 4가 되는 거야. 근데 X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1, 2, 3, 4를 다 생각해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죠. 또는이라고 붙이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만 and라고 붙이면 어떻게 선생님 1이면서 2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집합으로 보는 거야. 집합으로 보는 거야. 아 그러면 1 2면서 2 2면서 3 2면서 4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모든 원소를 다 고려해야 되라는 거야. X는 1이기도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4개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뜻이에요. 또는이 맞는 거죠. 그 또는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려는데 어떻게 N으로 또는이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4개가 있는데 X가 1인 상황, X가 2인 상황, X가 3인 그렇게 상황을 얘기해. 그거는 또는이 아니죠. 네가 여기서 누군가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 너도 있고 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 또는 나 하면 너를 선택하거나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그건 선택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네 특징이 다 만족해야 된다고. 네가 갖고 있는 관계가 아침 특징, 반팔 이유 특징, 반바지 이유 특징 그 모든 특징을 막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저기선 긴바지, 그러니까 긴바지를 입은 사람만 진짜 가능합니다면은 그냥 곧이 되는 거라고. 그건 반바지, 그건 반바지. 모든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여기 있는 원소가 다 들어가야 돼. 2면서가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EX는 그러니까 이면서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긴 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2면서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2, 3, 4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그러니까 집합 1, 2, 3, 4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합 1, 2, 3, 4의 원소들로 보는 거지. 그 중에 하나라도 원소가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약간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는 홀수이다라고 모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A라는 거 홀수다니 짝수다니 뭐 그런 거잖아요. 집합 A의 그러니까 집합은 모임을 규정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대상은 항상 집합의 원소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네가 예를 들어서 홀수 집합이라고 하면 홀수 집합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홀수 집합을 본다는 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안에
홀수의 대상들을 보고 있는. 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싶은 게 1, 2, 3, 4라는 모임 자체가 홀수나 짝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연수라는 말은 1, 2, 3, 4의 모임이고 또는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니까 또는이라고 하면 1은 홀수지. 그럼 얘는 참이 되고 얘는 거짓이 되고 얘는 참이 되고 얘는 거짓이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는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문장은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넷이 모두 만족해야 참이야.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 그럼 3은 되잖아요. 그럼 그리고로 하면 어떻게 2이면서 2가 되고 2가 되면서 3이 될 수 아니 있어? 그게 아니라 2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 2, 3, 4가 모두 모인 약간 그런 모임 같은 거는 모임은 1도 홀수도 못 되고 짝수도 못 되잖아요. 그 모임 자체는. 그러니까 거짓이지. 아 그럼 거짓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임은 뭐가 될 수 있어? 홀수가 될 수 있어? 그쵸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건 참이지. 그러니까 이게 x가 1 또는 3 또는 5 또는 7이면은 그거는 홀수가 맞는데 1, 3, 5, 7이 모인 그 그러니까 모임을 모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원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근데 그 원소들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는 홀수이다의 집합은 홀수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 다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다 있어? 그러면 참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다 있어? 아니요? 그럼 거짓인 거야. 왜? 여기 없다는 얘기는 얘를 진리집합의 원소가 아닌 애가 있다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진리집합 외의 원소는 명제를 뭐로 만든다? 자, 다시 참 참이 만들. 얘 왠지 그럼 얘는 참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는 참을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거 집합은 얘의 진리집합이 돼 안 돼?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 아니야. 그래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데 집합의 원소들로 그 집합 전체를 규정하는 거야. 너는 지금 집합을 받다가 원소를 받다, 집합을 받다 원소를 받다고 해서 갑자기 4명이 대상을 듣고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그럼 되는 애가 있잖아요. 안 되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글쎄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놓고 모두 만족해야지 참이 된다. 그거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이해하고 싶은 순서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수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로 얘기해. 왜? 진리집합을 정해놨잖아. 참이 되게 하는 아이들을 진리집합이라 그랬잖아. 그치? 맞아? 요거만 설명하고 끝내자. 자, P라는 조건이 있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원소는 반드시 얘를 뭐로 만들게 해? 참이 되게 해.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는 얘를 참이 되게 하겠어? 거짓이 되게 하겠어? 거짓이 되게 하겠지. 얘는 참이 되게 하겠지. 맞아? 그럼 만약에 어떤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얘는 얘를 참이 되게 하겠어? 거짓이 되게 하겠어? 그럼 자 여기